보자. 확률 볼게. 확률 개념. 너네 확률 개념 이번만 지금 네 번째 아니야? 아닌가? 세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지?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률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한 용어만 한 10가지가 있지. 이제 첫 번째가 일단 시행이라는 게 있잖아. 시행이 뭐냐?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같은데. 맞아. 맨날 하는 거. 그치. 맨날 하는 거. 그치. 여기 나와 있지, 요 시행.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실험이나 관찰, 마지막에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나와 있잖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뭐 동전을 던지는 시행,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사건인데, 사건이 뭐야? 일어난 거. 그러니까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지, 결과.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값이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뭐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야? 뭐가 있어? 1하고 2가 있으니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지? 표본 공간 있지, 표본 공간. 이게 뭐야? 표본 공간.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1, 2, 3, 4, 5, 6이라고 쓰면 되지.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어찌됐건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 그러니까 사건을 지금 보면은 다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맞지? 다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다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원사건이라고 하지.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지, 이 사건. 2의 약수 사건. 요거 2의 약수인 사건의 근원사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원소 하나하나 있지. 요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1을 쪼갤 수 있나? 안 되지. 그래.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사건으로 만드는 게 근원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합사건이라고 하지. 합사건. 이건 뭐야 이거? 합한 거. 응, 합집합이지, 합집합.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하겠다는 얘기야. 합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만약에 B라는 사건을 B가 이제 뭐라 해볼까? 뭐 3의 약수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럼 뭐야? 3의 약수는? 1, 3밖에 없지, 그지? 주사위에서 1, 3밖에 없잖아. 어차피 1, 3밖에 없구나. 그럼 이 둘이 합친다고 하면 뭐야? 1, 2, 3. 그치? 1, 2, 3이지, 1, 2, 3. 뭐 이런 걸 합사건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는 곱사건. 곱사건은 뭐야? 곱한 사건. 곱한 사건. 교집합 사건이지. PA, PB.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지금 교집합은? 1밖에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게 곱사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배반. 배반 사건. 그치?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야? 반대되는 거. 여사건. 그러니까 서로소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소. A랑 B랑 이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사건이 나오면 이때를 우리가 A, B는 서로 뭐라 그래? 배반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소의 개념이야. 집합에서 서로소의 개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여사건. 그건 나중에 나와. 여사건이라는 거는 여집합 얘기하는 거지. 여집합. A의 여집합이 뭐야? 1 마이너스 3. 원숭이야? 옆에다 뭐 2대 주고 있어. 3, 4, 5, 6이지. 3, 4, 5, 6. 그지? 요게 여사건. 그냥 여집합 생각하면 되고. 아홉 번째는 전사건.
전 사건은 전체가 나오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표본 공간이 나오게 하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다 나오잖아. 1, 2, 3, 4, 5, 6이 이런 게 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 같은 거는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얘 전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사건들을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아니면 뭐 정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게 다 전 사건이잖아. 다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하지?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S라고 쓰긴 쓰지. 그 다음에 10번째는 공사건. 이건 뭐야? 없는 거.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이 되겠지. 맞지? 기본적으로 주사위는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다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확률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수학적 확률은 다른 말로 추상적 확률이라고 하지. 기억 안 나지? 네. 기억나는겨? 추상적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잖아. 맞아? 근데 이 6분의 1이라는 거는 6번 정도 던지면 한 번 정도는 1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 아니야? 근데 실제로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오나? 아니요. 그렇진 않지.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맞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 60번 던졌을 때 10번 정도 그지? 그러니까 6분의 1의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요 시행 횟수를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횟수를 무한번 던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무한번 던졌을 때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지. 추정을. 그럼 니네가 실제로 무한번을 던질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없잖아. 그래서 추상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중에 1개니까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확률인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PA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확률 그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전체 가지수분의 사건 A의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S가 표본 공간이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야 이게. 그러니까 원수의 개수. 그지? 원수 6개잖아. 그거 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사건 A라고 하면 1의 눈이. 이해하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PA라고 해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 조건이 하나 있어. 거기에 그 정의가 하나 나와 있긴 하거든. 표본 공간의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 여기 안 나와 있네. 요거는 그냥 좀 알고는 있어. 여기 나와 있지?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지? 네. 수학적 확률.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라는 건 원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래?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냐? 네. 근데 이게 뭔 말이야?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게 뭔 말이야? 같은 정도로. 너네 여기서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1. 다 6분의 1이지? 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주사위에서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얘가 이제 숫자가 1이 3개 적혀 있고 1이 3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2개가 적혀 있어 뒤쪽에. 그리고 3이 밑에 적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걸 던졌을 때 나오는 그 표본 공간을 써보면 S를 써보면 1, 2,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집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중복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쓰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실제로 봐봐. 잘 봐봐. 뭐 자꾸 잘 봐봐. 그죠? 이상한 생각 옆에 자꾸 손이 자꾸 제 밑에 허벅지로 들어. 잘 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3. 2분의 1이지 여기서. 얘는 6분의 2. 3분의 1. 그치? 얘는 6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다 어때? 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상황에선 수학적 확률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해하냐 뭐 말이지? 네. 그래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 같아야 돼. 같은 상태에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너네가 푸는 문제는 솔직히 나오진 않는데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저 참거짓 문제 있지.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때 이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애들이 수학적 확률을 보통 이제 그냥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전체 가지수분의 이거 가지수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왔을 때 저걸 틀리다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이해하냐 말이지? 이해하냐? 확실해? 아씨 머리 존나 아프네. 여드름 났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개 아파. 아무튼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이거는 뭐라고 하지? 현실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지. 전체 확률. 경험적 확률.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해봐요. 직접 해보겠다는 얘기지. 직접 해본 걸 가지고 확률로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직접 해본 걸 가지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그냥 실제로 이제 해본 거를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내는 편인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양계장이 뭔지 알지? 네. 양계장에서 이제 하루에 알이 이제 5,000개가 나온대. 이 중에서 이 부화하는 알의 개수가 4,237개래. 그러면 이 양계장에서 부화할 확률이 얼마야? 5,000분의 4,237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준단 말이야. 얘가 시행을 직접 했던 그 수치를 주어주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본 걸 가지고 확률로 쓰기 때문에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적 확률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얘가 이제 여기서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손잡지 마 이 새끼야 미쳤나? 왜 그래 니네? 너네 원고에 좀 많다고는 하는데 미쳤나? 씨. 나 이거 수업을 못 하겠어. 토할 것 같아서. 뒤질러. 편집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해. 난 편집 안 해. 야, 내가 보는 데서 하지 마. 딴 데 안 보이는 데서 해. 할 거면. 어이씨. 그러니까 만약에 통계적 확률에서 주사위를 6번을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2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쓰는 거야? 6분의 2니까 3분의 1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결과가 같게 나올 수는 있겠지 당연히. 그치? 실제로 6번 던졌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가 같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거야. 알았지? 이건 내가 경험을 가지고 확률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확률인 거고.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배우잖아.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요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그게 언제였어? 어떨 때 만들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요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어떻게 하면 돼?
무한대로. 무한대로 늘리면 돼. 그러니까 무한대라기보다는 충분히 크게 늘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많이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럼 얘랑 이제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로는 그냥 P라고 쓰고 N분의 R로 계산을 하는데 N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직접 해본 시행 횟수지. 그 다음 R은 뭐야? 나온. 그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전체 횟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 n분의 r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 쪽에서 나오는 용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어색해하지 말라고. n분의 r을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인데, 이게 원래도 저 비중이 많이 없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비중이 더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도형에 대한 확률이지. 도형에 대한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그냥 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정사각형 창문. 여기 너네 학교 교장실이라고 생각해봐. 교장실 창문. 그럼 돌 던져서 이쪽에 맞출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맞아? 그럼 4분의 1이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데? 4개 중 창문에. 4개 중에 하나? 네. 이론적. 이건 개수가 아니지. 개수가. 이건 개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확률을 따지는 거지. 왜냐면 창문이 정사각형 창문인데 창틀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여기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더 힘들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면적으로 따지겠다는 얘기지. 면적으로. 지금은 정확히 4등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전체 면적분의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하면 그게 이제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만약에 길이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A의 길이를 쓰면 되고, 전체 길이분의, 아니면은 이제 면적이 지금처럼 나온다고 하면 전체 면적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면적, 그거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부피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체 부피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부피를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겠지. 됐어?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되지, 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그리고 그것도 얘기 좀 해볼게. 너네가 돌 던져서 여기 창틀에 맞출 확률은 0이라고 했지? 그지? 창틀. 그러니까 창틀이니까 이제 두께가 좀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다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선의 면적이라서 이제 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나올 때 범위로 나와. 범위로. 어떤 하나의 확률을 구하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에 대한 확률로 이제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호의 유무가 이제 크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x가 3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등호의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 알았지? 기하적 확률에서는. 됐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개만 좀 풀어볼까? 예제 좀 볼게. 예제 1번. 벌써 풀었다고? 옛날에 하긴 했을걸? 그치, 너는 금요일 반이니까 했겠지? 너희도 하지 않아? 너희 안 했냐 아예? 아 그래? 알았어.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A는 뭐야? A는 한번 써볼게요. 여기. A는 뭐야?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 나오는 거는 HH지. 맞아?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보통 T라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HT가 있지. HT, H도 있고.
그다음 H, TT도 있겠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만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그럼 B는 HHT 혹은 HTH 혹은 THH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시행에서 두 사건 A 합 B와 C 여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사건 C의 개수를 구하래. 아따 씨. 그럼 A 합 B는 뭐야? 둘이 합치면? HHH랑 HHT랑 HTH랑 THH랑 HTT 이렇게 나오지. 총 몇 개야 이거? 5개네 그지? 그럼 이거랑 배반이 되게 하는 C 여사건은 뭐야? 몇 개 있겠어? 세 개 아니야? 3개? 그러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C는 뭐야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C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A 합 B와 C 여 C가 뭐야? C 여가 서로 배반이 사건이 되도록 하는 C 이렇게 볼게 이렇게 잘 봐. C 여가 배반이 되려면 일단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있냐? TTH랑 THT랑 TTT 이렇게 3개인가? 맞지? 그럼 C 여사건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3개 중에 그러니까 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아니야? C 여사건은? 맞아?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의 세제곱까지니까 8개인데 뭐 이렇게 꼬아놨냐 이 새끼들. 사건 C의 개수. 그러면 32개 아니야? 답이요? 왜 이렇게 꺼놨지? (32개) 아닌데? 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놨냐? A 합 B랑 C 여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사건 C의 개수를 구하래. C 여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있는데 C 여 사건이랑 서로 배반. 그러네. 8개 아니야, 8개? 8개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C 여사건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맞아? 그럼 2의 세제곱까지 아니야? 8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C 여사건이 이거 하나 갖고 있어. TTH 이거 딱 하나 갖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C는 당연히 뭐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7개가 들어있는 집합이겠지. 그런 사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이 되겠지. 이해하냐?
그냥 만약에 뭐 하나만 더 해보면 C 여사건이 예를 들어서 TTH랑 THT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일단 얘랑 배반이 맞잖아. 그치? 배반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정해졌다면 C는 뭐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 6개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애니까 하나로 결정이 되지. 이해하냐?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C의 개수겠지. 맞아? 8개겠지 그래서. 됐냐? 이거 왜 이렇게 꼬아놨냐 이 문제를. 복잡하게. 잘 하셨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볼게. 이거 보자.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된 3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이고 선택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거 교재 이거 맞지? 맞지? 교재 이거 맞지? 왜 나 근데 처음 보는 문제가 있나? 야,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는 전체가 73이라는 얘기지. 전체 가지수가. 맞지? 요거 분해. 선택된 3개의 수의 곱이 4의 배수이고 아닌 거는 4개 아닌 4개의 곱은 4의 배수가 아니래. 그러면은 지금 1, 2, 3, 4, 5, 6, 7인데 첫 번째 3개의 숫자는 이건 4의 배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4의 배수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좀 많지. 4가 하나 포함돼도 되고 아니면 2랑 6이 2개가 포함돼도 되고 3개가 전부 포함돼도 4의 배수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좀 많으니까 이거 말고 뒤에 4개 있지. 4개. 뒤에 4개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거를 좀 찾아볼게. 오케이? 그럼 뒤에 4개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뭐 있겠어? 일단 4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짝수를 포함하더라도 2나 6을 하나씩만 포함을 시켜야지. 2개가 포함되면 또 이제 4가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4가 되지 않는 경우. 오케이. 나눠서 해볼게. 첫 번째는 짝수가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홀수만 4개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1357. 맞지? 그럼 여기가 1357이라는 거는 여기가 246이라는 얘기니까 4의 배수 맞고 4의 배수 아닌 거 맞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짝수 하나에 그다음 홀수가 3개가 포함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짝수는 당연히 2나 6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그치? 4는 안 되니까. 그래서 2나 6 중에 하나를 뽑는 게 2가지. 맞지? 그리고 뭐 2를 하나 뽑았다 치면 나머지 홀수 1, 3, 5, 7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4C 그러니까 4C 3이다 쓰면 되잖아. 1, 3, 5, 7 4개 중 3개를 뽑는 거니까. 맞아? 얼마야 그럼 이게? 8가지가 나오나? 맞지? 요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9가지겠죠. 9가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호 35분의 9라고 할 수 있겠다. 약분 되냐? 안 되지, 그지? 뭐 이게 답이겠지. 이해하냐? 어렵다고 이게?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확률의 기본 성질, 기본 성질, 요거 좀 볼게. 자, 요거는 기본 성질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 성질들이라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PA,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0 이상 1 이하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온 거는 NA라는 거는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잖아. 맞아? 요거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맞지? 사건 A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아봐야 NS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지? 제일 커봐야 NS잖아. 맞지? 요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NS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 뭐야? 0. 얘는 ns분의 na를 우리가 pa라고 쓴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ns분의 ns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0 이상 1 이하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고 1을 넘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ps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6이니까 1이지, 1.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건의 확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지. 미친 자야. 그지? 주사위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6분의 0이라고 생각하면 0이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덧셈 정리인데, 이 덧셈 정리라는 거는 어떤 사건을 구하는 거야? 응, 합사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공식 자체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울 때 아까 집합에서 배웠던 그거랑 똑같지. 그지? 그냥 요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돼. A랑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이제 교집합 확률 빼주는 거. 이거 그냥 우리 저 집합에서 배웠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그 공식이잖아.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곱이 했던 거. 여기서 전체적으로 NS로 나눠주면 이게 다 P로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냐?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사건의 확률은 PA 합 B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PA는 6분의 2의 배수는 3개 있지. 2, 4, 6 3개 있잖아. 그치? 그리고 3의 배수 몇 개? 6분의 3, 6 2개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게 교집합이 뭐가 있어? 6이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하나 있으니까 6분의 1을 빼준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덧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또는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두 사건의 합사건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PA 교비가 만약에 0이 나면,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지. 각각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PA 더하기 PB 요것만 계산하면 그냥 끝인 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맞지?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 경찰관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4명이 있다고 해보자. 경찰관 3명에 소방관 4명이 있다 해볼게. 여기서 내가 2명을 뽑을 건데 이 2명을 뽑는 건데 뽑힌 2명의 그 직업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맞아? 그 직업이 이제 경찰로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런 사건은 A, 그 다음에 소방관으로 같은 경우가 있잖아. 그 사건을 B라고 하면 마찬가지 우리가 찾고 싶은 사건은 PA 합 B겠지. 경찰이거나 또는 소방관이거나.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경우는 전체 7명 중 2명을 뽑는 거니까 7C2분의 경찰로 같은 경우는 3C2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소방관으로 같은 경우는 7C2분의 4C2라고 할 수 있겠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해서 계산해주면 끝이겠지. 됐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교집합이 있고 없고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 나중에 뺄 거 안 뺄 거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덧셈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합사건의 확률을 알고 얘랑 얘 주어지고 얘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만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시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 맞지? 그래서 교집합 구할 때는 보통 이걸 이 상태로 써서 이제 다 이항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통 교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얘랑 얘랑 자리만 바꾸면 되지. 그래서 자리만 바꾸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합 B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제 교집합의 확률도 구할 수 있겠지. 됐냐? 이해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덧셈 정리가 되겠고. 오케이. 자, 이걸로 예제 3번도 한번 볼게. 자, 예제 3번 보면 1학년 학생이 몇 명이야? 2명. 2학년은 2명. 3학년은 다 2명씩 있네. 자, 2명씩 있는데 이 6명의 학생을 모두 임의로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두 학생 사이에 한 명의 3학년 학생만 있거나 3학년 두 학생 사이에 한 명의 1학년 학생만 있을 확률을 구하래. 뭐뭐 하거나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합사건 생각할 수 있지, 또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건 A를 1학년 학생 2명, 1학년 2명 사이에 3학년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사건을 A라고 하면 B는 뭐라고 하면 돼? 거꾸로 3학년 2명 사이에 1학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일단 A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PA 합비니까 일단 PA를 먼저 구해볼게. 자, PA는 뭐야? 전체는 당연히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야? 6팩이지, 6팩. 6팩분의. 자, 1학년 2명 사이에 3학년이 1명 들어온대, 그지?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쓸까? 그냥 A1, B1이라고 쓸게. 1학년 2명을. 그리고 뭐 2학년 2명은 A2, B2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1학년 2명, 이 A1, B1 사이에 뭐 A3나 혹은 B3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보면 되지. 맞지? 그럼 남은 애들이 당연히 A2, B2. 요 경우는 B3, 요 경우는 A3 이렇게 있겠네. 맞지? 그럼 요거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이지, 4팩. 맞아? 맞지? 4팩. 곱하기 요거 결정해야지, 그지? 얘가 들어올지 얘가 들어올지, 그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맞지? 그리고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두 가지까지 있겠지. 요게 이제 A지. 됐어? 그 다음 플러스 B는 마찬가지 600분의 뭐야? 사건 B도 근데 같은 경우지. 경우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4팩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교집합은? 교집합은 요 경우밖에 없지 않나? A1 예를 들어서 A3, B1, B3 요렇게가 한 묶음이 돼야 되잖아. 그지? 1학년 사이에 3학년 있고 3학년 사이에 1학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남은 애들이 A2, B2 요거 나열하는 경우가 겹치겠네. 그지? 그럼 요거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 6팩분에 이제 3팩 써주고 그 다음에 그지?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럼 뭐야? 2 곱하기 2 라고 쓸 수 있지 않나? 끝인가 이게? 네. 확실해? 끝이야 이게? 어. B가 저기. B가 어디? 아파. A가 저기. 응? 뭐라고? 이 끝이야? 끝인가? 진짜로? 생각을 좀 해봐. 끝인가 아닌가? 지금 요거는 아이씨, 생각하는 거 맞아? 1313 아니야? 1313?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어? 3131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 덩어리를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요 세 덩어리를 나열한다고 해도 이거랑 이거는 또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 2까지 또 해줘야지. 맞아? 이해하냐? 네. 그겠지? 응. 아파 씨. 이거 왜? 존나 아프네. 어떻게 하냐 계산? 600분의. 그러니까 요거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4팩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팩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600분의 뭐야? 2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4팩에서 3팩 빼는 거니까 4팩은 24고 3팩은 6이잖아. 빼면은 18이야? 곱하기 18이라. 6팩이라는 건 6, 5, 4, 3, 2, 1이잖아. 6, 5, 4, 3, 2, 1. 그러면 6, 3, 18. 그 다음에 4, 2, 8. 얼마야? 5분의 1 이렇게 한 거지. 아니야?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 집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NA랑 NA 열을 더하면 뭐야? 전체지 전체. NS. 당연하지.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NS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NS로. 얘 NS로 나눠주고 얘도 NS로 나눠주고 얘도 NS로 나눠주면 뭐야? PA지 PA. 그치? PA 더하기 PA여. 그치? 그 다음에 1이지. 그럼 PA여는 뭐야? 1-PA로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A 6건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1에서 A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6건을 이용할 때는 보통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 맞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6건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해줘야 돼. 상황 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볼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지. 뭐가 있어? 짝짝이 있고 또 짝콜 혹은 홀짝이 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이거의 반대 사건을 찾는 게 훨씬 쉽잖아. 뭐야? 홀홀이 되는 경우죠. 홀홀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그치?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 그렇잖아? 곱해서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상황을 조금 해석을 해서 다르게 말을 바꿔보면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뭐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지. 이때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적어도를 충분히 숨길 수가 있다고 문제에서.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만 보고 6건이다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상황을 보고. 내가 구하려는 것보다 반대 사건이 더 적으면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게 6건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요거에도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면 흰 공 1개랑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총 10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3개 종류의 수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10개 중에 몇 개를 꺼낸다고? 3개.
3개를 꺼낸대. 그럼 전체 가지수는 10시 3이겠지. 맞지?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꺼낸 공의 색의 종류가 2 이상일 확률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꺼낸 종류가 2개일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3개일 수도 있잖아. 맞아? 꺼낸 종류가 2종류일 수도 있고 3종류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최대가 3종류밖에 안 되지. 왜냐면 3개까지밖에 안 꺼내니까. 종류는 4개가 있긴 한데 3개까지밖에 안 꺼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뭔데? 0. 종류가 근데 없을 순 없지. 아, 그러네. 그렇지 않아? 공식 합도 되지 않아? 공지 아니 근데 꺼내는데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꺼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잖아. 역시 확률이 그지? 말이 안 되지. 이건 그지? 말이 안 되잖아. 한 가지. 0은 안 나올 수 있지. 근데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빼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것도 4가지. 별로 없지. 왜냐면은 흰 공만 나올 수 있나? 안 되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빨간 공만 나올 수도 없지. 그러니까 파란 공만 나오거나 검은 공만 나오는 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파란 공에서만 3개가 나오는 경우는 3시 3이지. 그 다음에 빨간 공, 검은 공에서만 3개가 나오는 경우는 4시 3. 그치 4시 3이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냐? 네.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되긴 하는데 그렇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됐지? 오케이. 요게 끝인가? 끝이네.